오늘 첫 소식입니다. 사진 보실까요?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했죠. 그리고 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바꾼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 전 수석의 출마가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전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첫 민심 행보에도 나섰는데요. 그 장소는 부산 국호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잡음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명절이 아닌데 내려오니까 너무 좋네요. 고향의 향기가 납니다. 첫 일정으로 북부시장 잡으신 이유 혹시 있습니까? 가장 상징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인사드리고 북구의 아들 고향 돌아왔다라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화이팅! 안녕하세요. 북구에 한번 일하죠. 네. 북구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러 가면 하나 있어. 감사합니다, 누님. 열심히 할게요. 재소행님 뒤를 이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음식도 받아 먹고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면 보시죠. 저렇게 상인들과 악수를 한 뒤에 손을 가볍게 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뭐 여러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렇게 손을 가볍게 터는 행동이 반복이 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두고 하 전 수석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요.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그 주민들과 악수를 하고 손을 터는 어제 장면이 국보시장 갔을 너무 때는요.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주민을 대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고관 대작처럼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마치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등을 업고 있는 유력한 후보다. 악수하자마자 손을 털어버리는, 전 진짜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그게 이제 충격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정치에 대한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는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악수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군요. 금기죠. 사실. 금기예요? 네, 이제 저 하정우 전 수석이 저게 글쎄 뭐 버릇인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직접 악수한 그 이분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뭐 본인이 다음 악수자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좀 뭐가 묻은 걸 털어낼 수도 있는데 저거는 이전 악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거죠. 불쾌한 것이고 저 부분은 저는 뭐 본인의 저런 버릇이나 저런 습관을 고치는 걸 떠나서 일단 공개적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내가 이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 그리고 고쳐야 되는 것이지 저 부분이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게 된 그 경로를 보더라도 부산 북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맞득질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핑계로 해서 대통령께 마치 허락받고 오는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미성년자인 듯한 느낌까지 갖고 내려왔는데 저렇게 철없는 행동을 한다. 네. 그거는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어떤 그 불쾌감을 본인이 스스로 거기서 반로해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설마 민심을 얻고 민심의 선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그런 행동을 그런 의도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유권자의 인식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데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하.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본인의 행보 시에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자, 먼저 이 북구갑 선거에 뛰어든 박민식 전 장관은요. 하정우 전 수석의 저 악수 이후에 손을 가볍게 터는 저 행동,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들의 손은 오물이 아니다, 훈장이다.
오물이 아니라 훈장이다. 주민 손을 오물 취급하는 사람은 북구 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준비되진 않,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악수하고 손 터는 건 금기다라고 했는데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너무 빨리 정치권에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하정우 수석을 지금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지금 이 이야기 나누는 거 자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정우 그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비교하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줘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다. 예, 왜냐하면 악수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네. 자기네들도 손 털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본 정치인 중에는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수건을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터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손을 또 굉장히 자주 씻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꼭 그분들의 어떤 결백주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몇 분하고 약수를 했어요. 손에 땀이 찼어. 그런데 그 손 끈끈한 손 가지고 그 다음 분들하고 또 악수를 또 계속 할까요? 그럼 이미지가 계속 좋게 유지가 될까요? 손이 사실은 누구나 그렇지만 좀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손을 다 원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뭐 사실은 정치인들도 의외로 손에 땀 많이 차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도 해요. 네. 수건 가지고 다니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그런 기술을 좀 덜 배웠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손 터는 것 자체 그 경위도 잘 모르고 네.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저렇게 비난할 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초만 말씀.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게 만약에 하정우 그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 등과 악수한 이후에도 터는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 그럼 하나의 버릇이거나 근데 그런 장면이 만약에 본인이 발췌해서 내보낸다면 제가 그걸 이해해 줄게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는 사과해야 되는 문제죠. 네. 일단은 정치인이 악수하고 나서 손 터는 거는 금기 사항이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패널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손에 땀이 많은 경우에는 닦고 악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악수를 하고 손턴 장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이 쏟아지자 민주당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해명인지. 이게 뭐야 이게. 잡았을 때 뭐 물기라든가 좀 그게 묻었을까? 그래도-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랬겠죠. 저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어요. 야, 그럼 더 무릎 꿇고 한 거 좀 올려라. 근데 뭐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 발언, 그러니까 악수 논란에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강성필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뭐 저 악수 논란에 대해서 어떠신지 뭐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진짜로 민주당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는 일인가요? 저런 에피소드가? 일단 악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저는 하정우 후보가 첫 경험에서 많은 걸 좀 배웠을 거라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김재섭 의원이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충격이다, 끔찍하다 네.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하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윤석열 씨가 내단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정당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50여 명이 그 앞에 가서 막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장동혁 대표가 선거 50일 앞두고 미국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선거 정치 초년병이니까 잘 모르나 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건 제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충격이다, 끔찍하다. 그다음에 또 그 현장에서 나올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오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저는 아무리 정치가 상대방과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만 네. 상식선에서 선거운동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힘들구나 쉽지 않으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반응하지 선거 상황 좋으면 저렇게 반응 안 합니다. 네. 저런 반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성필 평론가 같은 경우 부대변인입니다. 네. 예, 부대변인 대세에 지장이 없다. 대세를 알 수가 없죠. 부산 선거를 어떻게 대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 같은 경우도 특히 네. 선거를 앞에 두고는 겸손해라. 네. 이긴다라는
자만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부대변인이시잖아요. 제가 또 잘 아는 후배인데 네. 약간 말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수까지 해야 대세는 됩니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하는 건데 네. 평론가들이나 당에 있는 당직자가 대세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네. 유권자들의 판단을 예단하는 거니까. 아하. 전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맞다. 네. 최대한 겸손하게 네.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하정우 전 수석도 이번 계기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청와대 AI 수석은 대중에 노출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인으로 입문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하다. 뭐 이런 걸 이번 기회에 배웠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구포시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하정우 전 수석의 깜짝 만남도 있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잘하십시오. 롱레이스 파이팅입니다. 좀 마르신 것 같아요. 살이 쪘다가 일이 빡셌습니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저렇게 마른 것 같다. 힘내셔라. 화이팅. 이렇게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만 웃는 얼굴이긴 하지만 글쎄요. 굉장히 긴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서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그래도 이제 정치판에 좀 있었고 하정우 전 수석 이제 막 들어왔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서로 각자 이제 웃고는 있지만 네. 속으로는 이제 굉장히 서로가 좀 불편한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이제 뭐 웃으면서 인사하고 뭐 마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강도 높게 이제 하정우 수석을 계속 비판해 왔고 네. 뭐 출마 선언 과정에서도 하정우 수석의 뭐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뭐 대통령 허락받아야만 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계속 비판을 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보는 마음이 서로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상호 간에 뭐 원래 이제 다른 당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선거운동하다 만나면 하우 하면서 인사하고 가는 게 또 정치판의 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서로 이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청와대 참모였던 사람이 갖는 결정의 무게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출마 과정에서 지나치게 본인의 어떤 출마 선언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정우 수석을 공격하는 그런 네거티브는 네.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좀 네.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제 지방선거 이제 3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국의 후보들 악수하고 손을 절대 안 닦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러고 들고 될 것 같은데요? 닦으면 안 돼요. 닦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거는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문제여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라 마가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자 민주당에서 날선 반응을 이제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결정이 아니라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면 선거 개입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런 얘기로 좀 구질구질하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구질구질한 얘기로 하기보다는 정말 부산과 부산 북구 발전에 관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런 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혀 없었죠. 민주당에서는 출마 지시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하 전 수석이 공개석상에서 우리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 말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SNS 프로필 사진 어제 부산 내려가기 직전에 바꿨다 저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것도 결국에는 간접적으로는 나 이재명의 사람이야 뭐 이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소위 뭐 명픽을 강조한 거죠. 네네. 저 명픽 강조 저 모습 등이 유권자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일지는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국회의원은 이제 독립관청이잖아요. 독립관청을 지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저 모습은 얼른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저런 어떤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막 공천이 된 상태라면 네.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 저런 모습은 굳이 필요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의 지시로 출마했던 것 자체가 뭐 공천 개입이나 아니면 선거 개입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이 트렌드가 있죠. 뭐냐면 이전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칭찬 한마디에 인지도를 전국급으로 끼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분 일 참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이 말. 근데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거의 모든 분들이 나오거든요. 아하. 또 하나는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 하정우 이분도 서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께서 핑퐁하면서 네. 굉장히 체급을 키워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당초부터 출마 마음속으로 확정해놓고 이 인큐베이팅한 것이다. 네. 이렇게 봐서 그것이 뭐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선거 개입은 아닐지라도 네.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맞지만 어쨌든 저 부분은 다소 좀 하정우 후보에게 나중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어제 이 성추현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꾸 이재명 팔이 대통령 팔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대통령 좀 팔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지지율도 높은데 선거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유독 예를 들면 지금만 이런 겁니까? 아니 윤석열 씨 같은 경우 과거 대통령 되고 난 다음 지방선거 할 때 다 사진 갖다 찍었잖아요. 네.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네. 갑자기 지금 와서 네. 아니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유권자한테 일 잘하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해봤어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게 선거운동이지. 그럼 야, 난 저분하고 일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고 감추는 게 선거운동입니까? 네. 저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예를 들면 좀 한동훈 후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본인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보수세권 하겠다면서요. 네. 저는 보수세권 내용이 뭔지 지금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요. 구호만 요란해. 빈수레만 요란해요. 네. 그리고 맨날 한 개만 남만 욕해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남들이 한동훈을 욕할 때만 본인의 가치가 드러나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렇게 선거운동하면 유권자들한테 별로 호응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해서 본인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전 그래서 언제나 해왔던 선거운동 방식이다. 근데 네. 왜 하정우 후보는 좀 더 독특한 선거운동을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해할게요. 오케이. 네. 근데 왜 사진 찍고 나왔냐는 얘기는 전 이해가 안 되는 요거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똑같이 다시 여쭤볼게요. 아니 대통령 좀 팔면 안 돼요? 여기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팔면 안 돼요가 아니고 이제까지 안 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 팔았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엔 또 그때 그 당시 선거 치르면 그 여당 후보들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막 모사 뭐 어떻게 그냥 막 가서 사진 따와가지고 뭐 옆에 앉혀서 놓고 뭐 찍고 이런 거 플랜카드 걸고 뭐 그거는 늘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지적이 사실은 좀 별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게 본인이 그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에서 공천 작업 다 해봤잖아요. 다 알면서 왜 이러냐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윤피가 없었습니까? 그때 윤피 굉장히 많았던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한 픽은 없었나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내가 경선에서 공천 못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의외로 적잖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찌됐건 현실이 대통령이나 또는 당대표의 영향력이 공천 관련해서 상당히 강력한 그게 우리 지금 정치의 현실인데 네. 그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알겠습니다. 또 본인도 관계된 것을 너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외로워서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느낌이 너무 외로운데? 여당 패널 3분과 야당 패널 1분과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부분을 자랑 삼아 하고 이것이 이제 본인의 인지도 확산이나 아니면 능력 제고를 이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왜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고 안 나가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에 모든 게 맡겨져 있었냐. 이 부분을 공격이나 아니면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대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뭐 공천 개입이라고 일컬어지던 이 부분 민주당에서 많이 문제 삼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뭐 공천과 그다음에 그 본선까지 오히려 대통령 인큐베이팅한 느낌 그 부분이 한꺼번에 어떤 특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 삼을 만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다.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